규칙이란 무엇일까?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약속인가? 아니면 그저 또 다른 형태의 보이지 않는 벽인가? 스즈키 아키라는 건축 역사학자로서 반듯하게 그어진 선과 정교하게 계산된 각도 속에서 세계를 이해하려 했었다. 그의 스케치북에는 언제나 날카롭게 깎인 연필만이 허락되었고 그의 삶 또한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듯 단정했다. 하지만 그 견고한 선이 때로는 너무나 쉽게 부서지거나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곧 깨닫게 될 운명이었다.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도쿄 황궁 외원은 부드러운 햇살 아래 앉아기고 있었다. 니주바시 다리의 우아한 곡선과 그 너머로 보이는 후시미 야구라의 고풍스러운 자태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건축 역사학자인 스즈키 아키라는 이 역사적인 공간의 한 구석, 비교적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손에는 늘 그렇듯 아끼는 스케치북과 섬세하게 고른 연필들이 들려 있었다. 올해 42인 그의 갈색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평소에는 온화하지만 때로는 고집스러워 보이는 푸른 눈은 이미 대상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듯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은 옛 추미론 청사 건물의 섬세한 석조 장식을 담아낼 생각이었다. 그것은 그의 오랜 연구 주제 중 하나였고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며 기록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그는 믿었다. 아키라는 어린 시절 박물관에서 실수로 작은 유물을 건드렸다가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던 기억이 있었다. 그 기억은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 공공장소에서의 규칙 준수에 대해 거의 결벽증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었다. 선을 넘는 것,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규칙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때는 그 트라우마가 오히려 규칙의 부당함에 대한 강한 반발심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다.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광장은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로 붐볐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안내방송 소리가 뒤섞여 있었지만 아키라는 금세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그의 연필은 사각거리며 종이 위를 미끄러졌고 건물의 육중한 기둥과 섬세한 창틀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갔다. 그의 집중력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키라는 스케치의 전체적인 균형을 확인하기 위해 무심코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발 뒤꿈치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닿는 느낌이 들었다. 잔디였다. 그는 자신이 잔디밭 경계를 알리는 낮은 로프 안으로 살짝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차!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황급히 로프 밖으로 나오려 했다. 그저 스케치에 몰두한 나머지 벌어진 사소한 실수였다. 거기 움직이지 마시오.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가 아키라의 귀를 때렸다.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목소리에 아키라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고개를 돌리자 짙은 감색 제복에 정모를 쓴 경찰관이 매서운 눈초리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다카아시라고 적힌 명찰이 햇빛에 반사되었다. 다카아시 순사. 그는 황궁 외원의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은 듯했다. 뭔가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키라는 최대한 침착하고 정중하게 물었다. 그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는 자신의 작은 실수가 이렇게까지 엄격한 제지를 받을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다카하시 순사는 아키라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미간에 잡힌 주름은 사소한 위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듯했다. 당신, 지금 금지구역에 들어갔소. 몰랐다고 할 생각은 마시오. 저기 로프 안은 명백히 통제구역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관용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키라는 순간 당혹스러웠다. 물론 로프 안으로 들어간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지만 고작 한두 발자국이었고 즉시 나오려던 참이었다. 죄송합니다. 스케치에 집중하다 보니 미처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다카하시 순사는 아키라의 사과를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변명은 필요 없소. 신분증을 제시하시오. 신분증이라니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아키라의 목소리에 약간의 항변의 기색이 어렸다. 평소 규칙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려 했던 그에게 규칙 위반자로 취급받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규칙 위반은 규칙 위반이오. 그리고 당신 여기서 뭘 하고 있었소? 그 스케치북 내용 좀 봅시다.
다카하시 순사의 눈이 아키라의 스케치북으로 향했다. 마치 범죄 증거물이라도 확보하려는 듯한 태도였다. 아키라는 어이가 없었다. 자신의 스케치북은 그의 연구이자 삶의 일부였다. 그것을 함부로 검사하겠다는 요구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모욕이었다. 이것은 제 개인 물품입니다. 당신이 함부로 볼 권리는 없습니다. 저는 단지 건축물을 스케치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개인 물품? 이 공공장소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자를 확인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임무요. 다카하시 순사의 목소리는 더욱 강경해졌다. 그들의 언쟁은 점점 커졌고 주변의 관광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호기심 어린 눈빛, 수군거리는 소리들. 아키라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서커스단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다. 저기요 순사님, 너무 과하신 것 아닙니까? 저분은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곱게 나이든 한 부인, 다나카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는 아키라에게 동정적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다카하시 순사는 매몰찼다. 부인, 이것은 공무집행 중입니다. 개입하지 마십시오. 반면 젊은 남성인 야마모토 씨는 다카하시 순사의 편을 들었다. 여기서는 다들 조용히 규칙을 지키는데 왜 저 사람만 유난이야? 경찰 말이 맞지. 뭔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스케치북을 안 보여주려는 거 아니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난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젊은 여성, 사토 유키는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이 모든 상황을 흥미로운 표정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마치 특종이라도 잡은 기자처럼 반짝였다. 아키라는 더욱 당혹스럽고 고립감을 느꼈다. 자신의 사소한 실수가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되고 구경거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다카하시 순사는 여전히 물러설 기미가 없었고 오히려 아키라를 잠재적 문제 유발자로 취급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할 수도 있어. 다카하시 순사의 마지막 경고는 아키라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했다. 이건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입니까? 아키라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였지만 부당함 앞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다. 결국 소란이 커지자 근처를 순찰하던 다른 경찰관 2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다카하시 순사로부터 상황을 간략히 듣고 아키라에게도 자초지종을 물었다. 아키라는 자신의 결백과 다카하시 순사의 과잉 대응을 차분히 설명하려 했었지만 선을 넘었다는 피상적인 사실과 다카하시 순사의 단호한 주장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상황은 결국 아키라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스케치북의 내용을 간략히 보여주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스케치북에는 아름다운 건축물의 그림만이 있었고 다카하시 순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쾌감이 남아있었다. 아키라는 공식적인 경고 조치를 받고 풀려났지만 그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혼란만이 남았다. 마치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의 낙인이 찍힌 기분이었다. 황궁 외원을 빠져나온 아키라는 근처 히비야 공원의 한적한 벤치에 주저앉았다.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그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다카하시 순사의 냉랭한 목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 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다. 물론 출입금지 구역에 발을 들인 것은 명백한 실수였다. 하지만 그 정도의 실수로 그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야 했던 걸까? 다카하시 순사의 행동은 과연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을까?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과도한 원칙주의에서 비롯된 권력 남용이었을까? 문득 어린 시절 박물관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유리 진열장 안의 작은 토기를 만져보고 싶다는 순수한 호기심. 살짝 손을 뻗었을 때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달려온 직원의 차가운 질책.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느꼈던 수치심과 공포. 그 기억은 아키라에게 규칙이란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는 강박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그 규칙의 이름으로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된 것 같았다. 그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미완성된 추미론 청사의 그림 위로 조금 전 겪었던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어지럽게 겹쳐졌다. 그는 연필을 들어 다카하시 순사의 얼굴을 그려보려 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좀처럼 원하는 대로 표현되지 않았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무력감이 그의 손을 떨리게 했다. 그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아키라는 다카하시 순사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 애썼다. 황궁 외원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중요한 장소이고 질서 유지는 그들의 중요한 임무일 것이다. 어쩌면 과거의 사소한 규칙 위반이 큰 문제로 이어진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상관으로부터 끊임없이 완벽한 임무 수행을 강요받고 있을지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동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아키라는 스마트폰을 꺼내 황궁 경찰 규정, 관광객 민원 사례 등을 검색해 보았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혹 눈에 띄었지만 명확한 해답을 찾기는 어려웠다. 규칙은 존재했지만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은 모호하게 느껴졌다. 그때 익숙한 알림음과 함께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토 유키였다. 그녀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짧게 편집하여 SNS에 올렸고 그 링크를 아키라에게 보낸 것이었다. 영상은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아키라와 다카하시 순사의 언쟁 장면만을 부각하여 편집되어 있었다. 댓글에는 아키라를 비난하는 내용과 다카하시 순사를 옹호하는 내용, 혹은 단순히 흥미롭다는 반응들이 뒤섞여 있었다. 아키라는 씁쓸함을 느끼며 스마트폰을 덮었다. 진실은 그렇게 쉽게 왜곡되고 소비될 수 있는 것이었다. 며칠 후 아키라는 다시 황궁회원을 찾았다. 그날의 불쾌한 기억을 떨쳐버리고 싶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매듭짓지 못한 숙제가 남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었다. 어쩌면 다카하시 순사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당신이 지키려는 그 질서와 규칙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고. 그는 일부러 다카하시 순사가 근무할 만한 시간에 맞춰 광장 주변을 서성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감색 제복을 발견했다. 다카하시 순사였다. 그는 여전히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다. 그는 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는데 비록 표정은 딱딱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날카롭지 않았고 몸짓에는 미미하지만 친절함이 배어 있었다. 아키라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그날 자신에게 보였던 모습만이 그의 전부는 아니었던 걸까? 잠시 후 다카하시 순사는 다른 경찰관과 함께 초소로 향하는 듯했다. 아키라는 망설였다. 지금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돌아설까? 그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팽팽하게 맞섰다. 분노와 억울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혹은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바로 그때 다카하시 순사가 상관으로 보이는 인물에게 깍듯하게 경례를 하며 보고하는 모습이 아키라의 눈에 들어왔다. 상관의 표정은 매우 엄격했고 무언가를 질책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다카하시 순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순간 아키라는 다카하시 순사의 어깨에 드리워진 보이지 않는 무게를 어렴풋이 느꼈다. 그가 지키려는 규칙은 어쩌면 그 자신을 못하매는 족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아서는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항의하려 하거나 따지려 했던 마음을 가라앉혔다. 자신이 수집했던 정보들, 히비야 공원에서 했던 성찰, 그리고 방금 목격한 다카하시 순사의 모습들이 그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카하시 순사가 상관과의 대화를 마치고 홀로 초소 옆 그늘에 잠시 서 있을 때 아키라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다카하시 순사는 아키라를 발견하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전처럼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았다. 어쩌면 그 역시 며칠 전의 일이 마음에 걸렸을지도 모른다. 다카하시 순사님. 아키라는 최대한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며칠 전 일에 대해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카하시 순사는 잠시 아키라를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요? 그날 제가 규칙을 어긴 것은 분명 제 잘못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키라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것은 그의 진심이었다. 하지만 순사님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순사님께서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대응하셔야만 했던 다른 이유라도 있었던 겁니까? 다카하시 순사는 아키라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조금 더 깊어진 듯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내 임무는 이곳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오. 사소한 규칙 위반이라도 방치하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그것이 내가 배운 전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체념과 같은 것이 묻어나는 듯했다. 아키라는 그의 말에서 어떤 실마리를 잡은 듯했다. 순사님께서 지키려는 그 질서와 규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다카하시 순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평화롭게 거니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황궁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서는 다카하시 순사에게서 원하는 사과나 명쾌한 이해를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분노나 억울함에만 휩싸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상황의 다층성을 조금이나마 엿보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에서 어떤 내적인 해결점을 찾은 듯했다. 그는 다카하시 순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다. 황궁 외원을 떠나며 아키라는 자신의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다. 그는 그날의 경험과 성찰을 담은 짧은 글과 함께 다카하시 순사의 뒷모습을 그렸다. 그의 그림 속 다카하시 순사는 더 이상 위압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무거운 제복 아래 감춰진 한 인간의 고뇌가 희미하게나마 느껴지는 듯했다. 그의 그림은 이전처럼 건축물의 정교함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감정과 이야기까지 포착하려 하고 있었다. 그 후로 아키라의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규칙과 인간성, 그 경계에서라는 제목의 짧은 에세이를 건축 전문 잡지에 기고했다. 그의 글은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규칙의 의미와 적용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그는 자신의 강의에서 이 경험을 예시로 들며 학생들에게 피상적 판단의 위험성과 이면을 보는 눈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그의 말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아키라는 여전히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타인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이전보다 더 깊은 공감과 유연성, 그리고 따뜻한 시선을 갖게 되었다. 그는 다카하시 순사를 용서했다기보다는 그를 통해 세상을 배우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삼았다. 규칙의 선 너머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다. 어느 늦은 오후, 아키라는 자신의 작업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며칠 전 황궁 외원에서 그렸던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스케치북을 천천히 넘겨보았다. 정교한 건축물의 그림들 사이로 그날의 혼란스러웠던 감정들과 깨달음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마지막 장에 그려진 다카하시 순사의 뒷모습과 자신의 짧은 메모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선은 때로 우리를 가두지만 그 선을 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의 성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어떤 복잡한 구조물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탐구해보고 싶어졌다. 그의 스케치북은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지게 될까? 창밖으로 지는 노을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